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껴보세요. 짜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선생님입니다. 당신이 평생 외면해온 자신의 일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 앞에 나타난 거울입니다. 칼 융은 평생의 연구 끝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강렬하게 반응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느끼는 혐오감, 그 밑바닥에는 당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 자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드디어 알게 될 테니까요. 당신이 평생 싸워온 그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 자신이었다는 것을.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리학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숨겨온 모든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당신의 성향, 당신 스스로가 부끄러워했던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내려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영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유난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자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보면서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나? 하지만 융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평생 억눌러 온 자기 주장,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욕구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요? 당신은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했고, 자기 주장을 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저 사람의 얼굴로 당신 앞에 나타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봐달라고, 나도 존재한다고.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의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든 것, 당신이 참을 수 없어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외부로 투사된 것입니다. 윤근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성이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들은 일을 미루고, 친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융에게 물었습니다. 융은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어야 했고, 항상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쉬고 싶은 욕구를 깊은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변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괴롭힌 것입니다. 윤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모든 결점은 사실 우리 자신의 거부된 부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누군가의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면 당신 안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비겁함에 화가 난다면 당신 안에 용기 내지 못한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기심을 경멸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의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한 중년 남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요즘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 쉽게 포기하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열심히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두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남성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음악을 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가족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젊은 세대에게 화가 난 이유가 그들이 자신이 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살아내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욕구가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융의 통찰은 더 깊어집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들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림자 속에는 당신의 가장 큰 보물도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한 것 중에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열정, 당신의 힘도 그림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빛나는 면을 그림자 속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 뛰어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질투하면 어떡하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숨기고 우리의 가능성을 억누릅니다. 융의 또 다른 환자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여성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여성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나서는 것이 품이 있는 일일까? 겸손함이 미덕 아닌가? 융은 그녀에게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성취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의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안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다른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불편해했던 것은 그 여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억압된 힘과 재능이었습니다.
이것이 융기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지나치게 동경한다면 그것도 투사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은 사실 당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할 때 사실 당신은 이미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알아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근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라.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신이 평생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을 직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당신 안에 이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신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당신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완벽함과 온전함은 다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참을 수 없었고 부정직한 행동을 보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할 뻔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말했지만 그 순간 자신 안에 거짓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경멸했던 그 거짓됨이 자신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신처럼 두려움 속에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그는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기심을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그림자를 억압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했습니다. 그는 꿈과 환상 속에서 어두운 형상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형상들과 대화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 어두운 형상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억압한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가 그들을 받아들이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어둠은 빛이 되었고 두려움은 지혜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윤근 깊은 창조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통찰들은 바로 이 그림자와의 만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융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기적이다, 게으르다, 오만하다, 무책임하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그런 면이 전혀 없을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비슷한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정반대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자신도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것을, 자신도 관심받고 싶었다는 것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욕구를 깊이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욕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녀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마법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밖에서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와 만날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당신은 그림자가 허락하는 반쪽의 삶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튀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야 하고, 분위기를 깨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억압하게 됩니다. 화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거절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말하면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림자는 더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억누른 감정은 우울증이 되고, 표현하지 못한 분노는 몸의 병으로 나타나고, 살지 못한 삶은 중년의 위기로 찾아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일을 할 때도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집에 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자 속에는 살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되고 싶었던 꿈,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욕망,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열망.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고, 그것은 우울증이라는 형태로 그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융은 우울증을 단순히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진정한 당신의 삶이 아니라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반하고 있다고. 그림자를 만나라고. 그래서 융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림자 작업을 권했습니다. 당신이 억압한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살지 못한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하기 시작하자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과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문제입니다. 융은 심리학과 영성이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빛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어둠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합니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해.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억압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화, 당신의 질투,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욕망, 이 모든 것도 당신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융의 한 환자는 명상을 수년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무너졌습니다. 억압했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다니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융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빛의 반쪽만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어둠도 포함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억압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환자는 자신의 분노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분노 아래에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보호받고 싶었지만 보호받지 못한 아이,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한 아이. 그가 그 아이를 만나고 위로했을 때 분노는 변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파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것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억압하면 그것은 파괴적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것은 건강한 경계가 됩니다.
당신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그것은 몰래 나타나 당신을 조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 돌봄이 됩니다. 당신의 교만을 숨기면 그것은 거짓 겸손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자신감이 됩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어둡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그들은 빛만을 추구하면서 그림자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더 어둡고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봅니다. 영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추문에 휘말리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된 그림자의 폭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너무 강하게 억압한 나머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면을 의식의 빛 아래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성함과 동물성, 당신의 고귀함과 비천함, 당신의 사랑과 미움,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 착한 딸, 착한 아내, 착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 문제. 그녀는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만났습니다. 그녀 안에는 거절하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망,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그것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욕구는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몸의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관계들도 더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림자 통합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설정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주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면 모든 관계가 바뀝니다. 융은 관계를 그림자 작업의 가장 좋은 장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투사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은 종종 투사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상을 투사합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아니마를, 여성은 남성에게 자신의 아니무스를 투사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이 깨집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투사한 이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그림자를 가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 지점에서 깨집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 같은 투사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융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투사를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당신이 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사랑했던 그 강함, 그 창의성, 그 따뜻함, 그것은 사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발달시키지 못한 당신 자신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싫어하는 그 이기심, 그 게으름, 그 무책임함, 그것도 사실은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관계는 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환상을 충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온전한 인간이 만나는 관계가 됩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도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관계를 통해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결혼 10년 만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이성적이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감정을 억압하며 살았습니다.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억압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평생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자는 너무 이성적이면 차갑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이성을 그림자 속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은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억압한 이성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성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자신이 억압한 것을 투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고 진정해졌습니다. 이것이 융기 말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온전한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한, 당신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투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투사를 거두어 들일 때 당신은 처음으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그림자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윤근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당신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강하게 자극할 때 그것은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당신의 꿈을 주목하세요.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꿈속의 인물들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꿈에서 당신을 쫓아오는 무서운 존재. 그것은 당신이 도망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만나는 매력적인 사람. 그것은 당신이 발달시키지 못한 당신의 가능성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글을 쓰세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글을 써보세요. 윤근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세요.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답장을 써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로 쓰다 보면 당신은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예술을 활용하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춤을 추세요. 예술은 그림자가 안전하게 표현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술을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상과 꿈을 그림으로 표현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다섯째, 명상을 하세요. 하지만 억압을 위한 명상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명상을 하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당신 안에 어떤 어두운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관찰하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의식의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림자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치료나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서 그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트라우마나 강한 컴플렉스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융 자신도 다른 분석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만날 때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발견하는 어두운 면들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자도, 현자도, 깨달은 사람도.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이는 그것을 의식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더 의식적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일부와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 당신의 일부와 싸우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당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당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당신의 그림자를 숨기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만약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모든 부분과 협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융기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의 핵심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성화는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거짓을 내려놓고, 모든 투사를 거두어 드리고, 당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선이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에는 아름다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는 배웠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배웠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중년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융은 이 질문들이 중년의 위기가 아니라 중년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페르소나를 발달시킵니다.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는 가면을 만듭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다릅니다. 이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페르소나 뒤에 숨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평생 숨겨온 모든 것, 당신이 살지 못한 모든 가능성, 당신이 표현하지 못한 모든 욕구, 이것을 만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드디어 당신 자신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중년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생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자랐고 남편은 바빴고 부모님은 늙으셨습니다. 그들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위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발견할 기회.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탐구할 기회. 드디어 억압된 그림자를 만나고 통합할 기회. 융은 이 과정을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탄생은 물리적 탄생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탄생은 심리적 탄생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나이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종종 중년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드디어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드디어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그리고 그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외롭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당신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당신, 온전한 당신, 자유로운 당신,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는 당신,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는 당신, 더 이상 그림자와 싸우지 않는 당신, 그저 당신인 당신. 융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평생 탐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인류에게 가장 깊은 심리학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한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그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내 안의 어떤 부분인가? 처음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언젠가 답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밖에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신과 화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도, 당신이 미워하는 것도,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도, 당신이 동경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대화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문제를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답을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당신이 자신을 바꿀 때 세상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투사를 거두어 들일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리학입니다. 당신이 보는 방식이 바뀌면 당신이 보는 세상도 바뀝니다. 융은 이것을 평생 증명했습니다. 그의 환자들은 밖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의 인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바꿀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이 온전해질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융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신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속에 당신의 가장 큰 보물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창의성, 당신의 열정, 당신의 가능성,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아 통합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환영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림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융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탐구하고 질문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권했습니다. 계속 탐구하라. 계속 질문하라. 계속 성장하라. 당신의 그림자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당신이 그것과 함께 걸을 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동반자십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세요. 당신을 자극하는 사람을 만날 때 화를 내는 대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저항하는 대신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억누르는 대신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살 때 당신의 모든 경험은 배움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만남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은 의식을 확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림자, 투사, 개성화. 이 개념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사용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심해 보세요. 나는 나의 그림자를 만날 것이다. 나는 나의 투사를 인식할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 데려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찾을 때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찾으십시오. 당신 자신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빛과 어둠을 모두 찾으십시오. 당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통합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비로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히, 자유롭게.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림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세상은 당신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자극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에게, 그들은 모두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배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신 자신이라는 발견을, 그보다 더 큰 발견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여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그림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